캐나다 새로 당선된 카니 총리도 정기 인상 석차지하겠다. 예. 그래 버리니까 또 트럼프는 50% 때려버리겠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미국의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연일 주가가 하락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노리는가라고 하는 게 늘 고민이에요. 경제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예. 그럼 경제 침체가 속으로는 와라, 부동산이나 주식을 다 쓸어가면 수 있죠. 예. 의도적으로 액션은 미국 경제를 살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플레이를 하나하나 연결해 보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부동산 분야의 1티어 분들을 모셨습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요. 경제 곽수정 박사님 그리고 부동산의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제가 사실 이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이 두 분을 만난 게 제겐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엊그저께도 자면서 불현듯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하신 말씀이 1년 전 뭐 이렇게 다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다 잘 맞아왔고 또 굉장히 그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을 다 통틀어서 보니까 너무 전망들을 정확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저는 표 대표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왜요? 현장의 그 팩트를 갖다 너무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만 좀 전달해. 가는 데마다 지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예. 표 대표님 원래 부동산 했냐고 너무 시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팍팍 얘기해 주니까 예. 그냥 제 생각보다 표 대표님이 인지도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건 아니고요. 예. 근데 오늘 시작은 이런 코드로 하는 거예요? 칭찬하기? 박 박사님한테는 밀리죠 저희가. 아니, 제가 이제 그런, 이번에 그, 미국 가서, 예. 캔자스시티에 연방준비은행이 있잖아요. 예. 그 연방준비은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개인의 어떤 프로그램에,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다음에 공개 강좌에 오시면 83달러에 해당하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83달러? 83달러. 네. 한 6개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그랬더니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쏠깃하시겠죠? 예. 근데 그 83달러가 그 못 쓰는 지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로 다 잘라가지고 못 예. 쓰도록 한 그 액수를 83달러만큼 비닐봉지에 딱 넣은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조폐를 하고 그 다음에 종이 지폐를 폐쇄한 것을 기념품으로 연준에 왔다 가셨다는 걸로 이렇게 줘요? 예, 주는 거예요.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되게 기념이다. 괜찮네. 그리고 가면은 연준이 원래 금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그 본사마다 네네네. 금을 보관은 안 해요. 예. 그 포트녹스 켄터키에 있거든요. 예. 근데 유일하게 캔자스시티에 10kg짜리 금괴가 있어요. 예. 그걸 이렇게 옛날에는 들어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예. 이번에는 고정을 시켜 놨더라고요. 훔쳐갔나? 예, 아니요, 훔쳐는 못 가요. 왜냐면 손 하나만 넣어가지고 손가는 거야. 하나만 하는 거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표 대표님도 그렇고, 한 교수님도 그렇고,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귀로 듣잖아요. 예. 귀로 듣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때로는 눈으로도 듣고, 손으로도 듣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곽수정이가 83달러 선물 가져왔다 하는 걸 귀로만 들으면 정말 83달러 선물 받으러 가야지 해가지고 오실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또 보면 뭐야 이거 못 쓰는 돈이야. 못 쓰는 돈이야 이거 아시면은 이제 실망하실 분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세상을 읽어 나가는 게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데 눈으로도 보고 발로도 뛰고 손으로도 만지고 칭찬하시려는 거죠? 두 분 다. 그래서 우리 표 대표님은 진짜 발로 뛰시고 맞아요. 예. 현장에서 뭐 가셔서 만져보고 뭐 들떠보고 다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논리적으로, 그죠? 예. 가설을 세워서 논리적으로 탁탁 경제학적인 해석을 붙여서 진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시는 분이 한 교수님이라서 제가 경제학은 전공을 했는데 저는 뭐 그냥 뭐 얼뜨기 경제학을 한 것 같고 두 분을 이렇게 뵈면 야 내가 표 대표 정도 한문도 교수 정도가 되면 지금쯤이면은 부동산 학계에 나름대로 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좀 두 분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진도 나가시죠? 그렇지 않은 게 제가 그 경제학 교수님들께 예. 사적인 자리에서 곽수정 박사님 얘기를 제가 툭 던지면 예. 다들 같이 토론하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죄송한 얘기지만 두려워해. 재미치게 맞았네. 그래서 왜 약간 두려워하길래 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잽이 안 됩니다. 내공이 네. 강하시니까. 본인이 잽이 안 된다고 이렇게 겸손을 하시더라고. 본인들이요? 그러니까 곽수용 박사님에 대한 그 경제학자분들에 대한 그 신뢰도가 굉장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야 표영호 TV나 또 곽수용 박사님 나오는 유튜브 채널이나 이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잘 들어야 된다. 그 생각을 또 다시 한번 제가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도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었고 또 미국 달러가 막 올랐고 또 금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아까 뭐 10kg짜리 금괴라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 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금값도 많이 올랐는데 이게 모든 게 다 강세였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시간이 지나서 또 그가 많이 주장하던 대로 관세 부과 정책이 탁 이제 나오니까 증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두 분께서 부동산 말씀을 주시는데 조금 MSG를 좀 친다는 생각으로 오늘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 전반의 어떤 분위기를 트럼프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호수에 돌덩어리 하나 탁 던지면 파장이 점점 벌어지면서 강둑에 탁 부딪히는 순간에 이제 다시 또 파도가 죽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언젠가는. 그럼 이제 저는 그 돌멩이 하나 탁 던지는 그 순간으로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이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노리는가라고 하는 게 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맥키니 대통령을 존경을 한다. 좋아, 그럼 맥키니 대통령이 뭐 했지? 관세 때렸지? 그 다음에 또 뭐 했지? 스페인 전쟁 일으켜가지고 필리핀 가져왔지? 파나마 문화 가져왔지? 영토 제국주의로 나갔지? 예. 그 다음에 그분의 후원자들을 보니까 록펠러, 카네기, 뭐 이런 분들이에요. JP 모건. 예. 그러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 후원자를 보니까 알트만에다가 머스크 뭐 또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예.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 예. 당시에 나왔던 소설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즈의 마법사, 바움이 쓴 오즈의 마법사. 그 내용이 금은 본위 제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가만히 봤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뭘까? 관세 정책의 참 끝은 어디를 향할까?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달러 패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20세기만 하더라도 미국이 전체 세계 GDP의 60%를 점유하고 있던 시절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20% 잠깐 조금 상회해요. 예. 근데 중국이 지금 따라와가지고 18조에서 19조 달러를 하니까 지금 브릭스가 전체 GDP의 한 30%를 하거든요. 40%입니다. 40%입니까? 인구가, 인도네시아가 들어와서. 아.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 들어오기 전에는 30이었다가 인도가 들어오면서, 인도네시아 들어오면서 이제 40%가 됐군요. 이 정도가 돼버리니까 기축통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최근 이제 브릭스가 기축통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 돈을 확 풀어내버렸지. 코로나 때 돈을 또 확 풀어내버렸지.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1975년까지만 하더라도 돈을 가져가면 금을 주던 시절이었는데 예. 75년 이후부터는 돈을 가져간다고 해서 금을 주지는 않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 미국 잘못하면 21세기 중반쯤 되면은 2050년에 중국몽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쯤 되면 이거 달러 패권도 없어지고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아하. 아마 이 생각을 미국의 조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야라고 하는 건 기업가, 정치인, 지식인 예. 전부 다가 예. 공화당, 민주당 다 포함해서.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누구 하나를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야 되겠다. 근데 그 두들겨 패는 대상이 누구냐? 푸틴? 시진핑? 누가 제일 만만하지? 지금 제일 허약한 체질이 누구지?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러시아인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핵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북한 동원해서 싸우고 있고. 근데 내부적으로 지금 골골거리는 애들 보니까 중국이 지금 폭삭 내려앉았어요. 부동산 시장 지금 엉망이죠, 거기.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제 중국이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맹들, 캐나다 한 대 꿈밤 한 대 탁 때리고, 딱밤 때리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 대해서 또 꿈밤 한 대 탁 때리고, 파나마 딱밤 때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끝이 날 것인가? 에 대한 월가의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 자본시장 박살나. 너무 그러지 마. 라고 이제 경고 메시지, 워닝 메시지를 자꾸 트럼프한테 던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순이 되는 게 지금 조야에서 전부 다 달러 패권을 잃으면 안 된다는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는데 관세 정책에 대해서 월가가 경고를 내린다는 건 또 약간 모순적이잖아요. 이율배반적. 이율배반적이죠. 그럼 이건 뭘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어떤 그 내부에서의 속도 조절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가 내후년 정도에 있을 중간 선거가 될 거라고 하는데 예.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첫 1년 동안은 좀 경제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올 연말쯤 돼서 경기를 확 살리면 공화당의 의원들 수가 많이 당선이 될 것이고 아하. 그러면 하원 상원에서 좀 더 일하는데 쉽지 않겠나라는 것을 노린다는 게 표피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본질적인 해석이 뭐냐라고 아마 어제부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막 나오기 시작한 게 부채 조정이에요. 돈을 찍어냈으니까 전부 다 채권으로 찍어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채무잖아요. 예.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으니까 채무가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나라 빚이 많은 거죠. 예. 지금 GDP 대비 99% 정도거든요. 미국이. 미국이. 그러면 이게 99% 넘어가서 100% 이루고 나면 우리가 2010년도 유럽 사태인가요? 네. 재정 적자로 인해서 그렇죠. 피부 사태. 네. 그런 사태 같은 것이 나게 되면 결국은 달러 패권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미국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누군가는 좋은 이웃이 나타나야 돼요. 굿가이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나타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 굿가이를 누구로 보냐 그러면 중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지만 중국을 두들겨 패야 되는 건 정부의 입장이고 예.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에 물건을 팔아야 되고 중국과 협력해서 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여기에 투자 조건을 완화시켜서 들어가야 되고 예. 이런 조건들이 지금 뒤엉켜 가지고 정리가 필요한 순간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1년 동안의 순간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저처럼 성질이 좀 이렇게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잖아요. 직선적이잖아요. 사람 말이 예, 좀 예, 자제를 못하고 까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캐나다 새로 당선된 카니 총리도 야 몬트리올 그 포드 총리 몬트리올인가요? 예. 인상 석차지하겠다. 예. 그래 버리니까 또 트럼프는 50% 때려버리겠다 뭐 이러잖아요. 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격화가 악화되다가 나중에 아이 참을게 하면서 다시 또 25%로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게 미국의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연일 주가가 하락하고 예. 테슬라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190조가 날라갔습니다. 월요일 날. 190조라는 돈은 그 이야기 제가 한 번 안 해드렸나요? 자꾸 그 190조 이야기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당신 참 좋겠다. 왜요? 맨날 다루는 단위가 조 아니냐. 190조, 1조, 1000조. 근데 우리는 돈이 어딨냐. 그렇죠. 아니요. 근데 당신 그거 알아. 우리 쌀 떨어졌어. 돈 10만 원, 100만 원도 없는데 집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농담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조야에서 기업과 정부 간의 어떤 이 조율이 예.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다 상당하네. 보니까 당분간 주식시장에 출렁거림은 있는데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그러려니 하십시오. 왜냐? 아기가 커 나갈 때도 보면 아팠다가 그 아프면 또 성장을 하고 또 기고 시작하다가 걷기 전에 또 아팠다가 또 그 아픔이 극복이 되면 이제 달리기 시작한다. 예. 그래서 모든 시장이 언젠가 그런 뛰고 달리고 하는 기간이 오기까지는 성장통이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달리면 된다. 근데 그 시점이 적어도 올해는 아닌 것 같다. 아, 올해는 그럼 주식시장이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기보다 변동성이 좀 많은 것 같다. 예, 저는 단기 투자를 별로 지향을 안 하거든요. 저는 중장기 투자를 많이 권하는 사람이라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 서핑하는 분들은 보는 사람은 좋은데 예. 잘못 타버리면 상어에 밥이 된다거나 아니면 파도에 묻혀버리니까 예. 그런 점이 좀 박사님이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많이 주셨는데 예. 그 아까 그 부채 얘기 주셨잖아요. 예, 미국 부채 99%. 저는 이제 뭐 박사님처럼 내공이 깊지는 않으니까 뭐 표피적인 거를 좀 해석하는 수준인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제가 작년에 미국 갔다 왔을 때 미국의 실제 내부는 상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 최근에 이제 어제 또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 돌아오셔가지고
미국의 그 로컬 뉴스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 문제 있잖아요. 예. 자영업자 문제처럼 미국의 로컬 자영업자들이 30%가 지금 셧다운 비슷하대요. 근데 이게 메인 뉴스, 뭐 폭스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안 여기는 나오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는 판단이 좀 들고 우리나라에서만 나오죠. 예. 그리고 부채가 많이 들어서 이제 국채 발행할 건데 그 계산하니까 이게 이자 돈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나올 때 국채 더 발행해가지고 돈 풀고 뭐 이런 거 공약을 냈잖아요. 예, 예. 근데 돈 풀려고 그러는데 지금 경기가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못 풀잖아요. 또. 예. 더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저한테 저번에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트럼프의 의도가 액션을 치면서 일반인들은 바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약은 지켜가는 척 하면서 가려면 금리 인하한다 그랬거든요. 경제 살린다고. 예. 금리 인하하면 물가 상승 때문에 부딪히잖아요. 관세. 그렇죠. 여러 가지 엉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른 척 하고 관심을 갖다 캐나다랑 싸우고 이런 데로 돌리다가 결론은 아내가 문제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 중요한 건 이제 관세를 막 하면 물가 올라간다는 얘기 뭐예요. 아까 말씀처럼 조우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예. 그럼 경제 침체가 속으로는 와라. 그 예. 사람은 경제 침체가 오면 뭐 문제가 생기나요? 트럼프가? 전혀 없죠. 그렇죠. 본인은 없죠. 자산가들은 경제 침체가 오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다 쓸어 담을 수 있죠. 예. 그걸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예. 트럼프가 마치 자기의 그 휘하나 여러 관계자들을 볼 때 이게 다우닝 되면 거저먹을 게 많거든요. NPL 아시잖아요. 그렇죠. 부실채권. 예. 그런 게 또 이 미국 시장에. 미국 시장의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하. 그럼 결론은 의도적으로 액션은 미국 경제를 살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플레이를 하나하나 연결해 보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가는 거예요. 가야 그 다음 페이스가 가요. 왜? 빨리 경기 침체가 나와야 경기 침체가 1년 반 지나서 나오면 자기 잘못인데 예. 지금 지금 나오면. 터지면 바이든이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됐다. 예. 핑계 대기 이렇게 얘기할 좋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바닥을 가면 올라갈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중간 선거 때 어때요? 박살난 바이든이 박살낸 경제를 내가 관세하고 이래서 이제 그 결과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지금 빨리 경제 침체가 와야 돼.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감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완전 위기까지는 아니고 둔화나 침체까지 일으켜서 바닥을 가는 것 같을 때 이 바이든이 이래가지고 이게 관세를 올리고 돈을 하는데도 안 살아난다? 자, 금리 인하하고 가자 뭐 이런 플레이로 가면 바닥에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중간 선거할 때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게 설득력이 있네. 근데 이런 이제 했어요. 예. 한문두 교수님 말씀에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니요. 답을 듣고 싶어요. 답이 아니고 자문.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잘 설명해 주셨어요. 맞아요? 예, 그럼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우리 표영호 대표가 불러주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한 개 더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중등 수준에서 고등 수준으로 올라가는 내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 해서 예. 그게 뭐냐면 방금 지적해 주신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가 채권 금리가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올라가죠. 채권 금리 내려갑니다. 왜요?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내려가야지. 금리를 인하하죠. 그러니까 인하를 시켜도 되는데 네네. 중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중장기로. 예, 중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떨어지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빚이 있잖아요. 예. 빚이 많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줄어들어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노린다 예.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죠. 역시. 예, 그래서 아마 이자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게 아까도 말씀 재정 부채, 재정 적자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결국 부분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바이든 막 흉보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바이든 때문이야 막 관세도 내가 미국을 살리기 위함이야라고 말은 하지만 네네. 실제로는 미국이 안고 있는 재정 적자에 따른 비용 문제도 절감을 하고 지금 아마 세금 인상시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세금 인상시키면 원래 세금 인하한다 그랬잖아요. 인하한다 그랬죠. 근데 세금을 인상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재정 적자 부담 때문에 미 연방 공무원들을 갖다가 지금 뭐 얼마나 해고를 시키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데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제가 공부할 때 기름값이 1갤런당 99센트, 95센트 이렇게 했어요. 예. 1갤런이 3.3리터 정도 되죠. 네. 가서 보니까 2불 79에서 2불 82 사이에 지금
그럼 제가 사는 동네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상당히 공부하실 시간이 때가 흘렀으니까. 예. 30년 전이니까 예. 그죠? 근데 코로나 때 얼마였냐 그러면 3불 60, 3불 50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좀 떨어진 거죠. 예. 70센트 정도. 그러니까 2불 70 정도 되는 상황에서의 기름값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돼요. 예. 두 번째.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맥도날드 아침마다 이제 집사람하고 맥도날드 가서 아침을 먹는데 에그 머핀을 먹거든요. 예. 한 사람당 세트 메뉴를 시키니까 10불이에요. 14,000원. 14,000원. 예. 둘이 먹으니까 20불이잖아요. 예. 야, 이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거 2불 얼마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은 그렇지.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서 먹으니까 7불이에요. 7불 50. 다운됐네요. 다운됐고 더군다나 이제 그 뭐라 그러까 쿠폰이 또 나와요. 예. 옛날에는 쿠폰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쿠폰이 나와서 한 개 사면은 다른 한 개는 1달러만 더 내라. 예, 1달러만 더 내라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소매 상권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기업들도 아는 거죠. 이 물건값 이렇게 올렸다가는 자기들도 망하게 생겼다. 한 방에 나갈 겁니다. 같이 내.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쿠폰도 발행하고 물건값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소위 요 서민들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유지되는 건 뭐냐? 학기 중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갔다 왔으니까. 예. 대학교 학기 중인데 KU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 명 정도가 다니고 있거든요. 예. 길거리에 학생들이 안 보여요. 돈이 없는가 아니면 알바 자리가 없는지 상가들이 많이 문을 못 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제가 공부할 때만큼 그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지금. 비슷하죠. 우리나라 상가도 다 비어가고 우리 있고.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구 8만에서 9만의 중소도시의 모습인데 예. 샌프란시스코나 LA 대도시의 모습은 더할 거라는 거죠. 하죠. 그래서 아마 미국 경제의 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야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 자, 제가 이거 하나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지금 그 햄버거 값이 10불 정도 하던 게 한 7불 정도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멕시코산 소고기, 그러니까 멕시코산 소를 미국에서 연간 한 100만 마리 정도를 수입을 해요. 근데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무슨 이게 소가 좀 아프니까 멕시코산 소가 아프니까 수입을 막아놨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관세를 올린다고 이제 엄포를 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고기가 멕시코산 소고기가 미국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관세도 비싸. 그러면 햄버거 값이 더 많이 뛸 수 있잖아. 그렇죠. 결국 다시.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벌어질 수가 있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예. 혼란과 혼돈의 전국을 만들어가고 맞아요. 있는데 예. 트럼프 자신은 이건 혼란과 혼돈이 아니고 그렇죠. 전환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겪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이제 그렇게 게임을 표현해요. 해놨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한문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차례인데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 걱정하고 있어요. R의 공포. 그죠? 그리고 S의 공포.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바람이 우리나라로 오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제 약간 지방의 경우는 많이 지금 어렵고 하향이 됐고 서울의 경우는 지금 뭐 다시 또 뭐 들썩이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 그